네,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선호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선호 의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인물 가운데 첫 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강 의원은 줄곧해서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선호 의원께서 확인해 보니까 사무국장도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그때 이제 최대한 통해 가지고 김경 의원의 얘기를 들은 그 서울시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면 일관됩니다. 김경 의원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런다.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던가 뭔가 이거는 잘못된 그러니까 이거 해프닝이다. 이런 거였습니다. 컷오프는 유지하겠다. 왜냐하면 그때 컷오프를 유지하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다주택 그게 밝혀지지 않았던 그거였거든요. 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강선호 의원과의 녹취에 등장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목소리 듣고 오셨고요. 강선호 의원은 일단 탈당을 해서 무소속 상태입니다. 돈을 받기는 했는데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 그리고 그걸 보관한 것은 내 전직 보좌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경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오전 7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고요. 일단 알려지기로는 나는 1억을 보관한 적이 없고 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7시부터 조사가 시작됐는데 지금 시간이 6시 10분이니까 거의 12시간에 가까운 시간까지 조사가 진행되는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게 서로 주장이 너무 다르니까 조사가 길어지는 거겠죠? 일단은 조사가 빨리 끝나려면요. 예. 그 혐의자가 어쨌든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다 인정해버리면 조사가 빨리빨리 끝나요. 하지만은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렇다 이야기하면 물어보는 사람도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 돈을 반환을 지시한 사람은 있는데 돈을 줬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다음에 반환했다는 사람도 난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녹취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녹취록에 살려달란 말까지 나오는 그런 심각한 녹취록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 3명과 사이에 퍼즐이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 그런데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경찰의 사건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도주했단 말이에요. 뭐 도주라기보다는 어쨌든 출국은 했고. 뭐 옛날에 뭐 도주대사 그랬으니까 지난번엔 도주대사가 있었는데 이번엔 도주 시의원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금방 밝혀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저 보좌관이 중간에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엉뚱하게 끼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경찰이 수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현재 출국 상태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천 뇌물 사태의 키맨인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에서 반년 내내 출국 금지시킨 사례가 있는데 경찰에서는 핵심 키맨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뭐 본인이 빨리 돌아오겠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문제는 뭐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경찰에 고발되고 나서 한 이튿날에 자녀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갔다 보니까 이게 경찰이 너무 조치를 허술하게 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본인도 너무 도피 목적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의혹이 불거지니까 또 전해지기로는요. 경찰에 자진 귀국 의사를 전달해서 수사에는 적극 참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동학 최고 지금 어쨌든 출국 자체로는 논란인 것 같아요. 경찰 조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서 매를 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됐고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면 도망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덮어 씌워가지고 김경 시의원에 대한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본인이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제가 주변에 좀 전화들을 좀 해보니까 실제로 지금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걸려있는 이 행위 자체가 실제로 이제 수사에 들어갈 경우에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런 것들을 아마 변호인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예. 그러면 수사가 본격화되면 아들 며느리 얼굴도 못 보고 바로 이 안 좋은 상황이 또 처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아들 며느리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력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전 피하기 어렵다 보고, 다만 경찰이 처음부터 이 사건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똑같이 뭐 사건이 불거지기만 하면 경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출국 금지를 걸어야 되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뭐 조금 더 수사가 지금 보좌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보좌관 수사 여하에 따라서 그 뒤에 결정할 수도 있는 일 아닐까? 수사 상황으로 보면 저는 그렇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본인 스스로가 이 도망간 게 아니고 귀국할 거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만큼 저는 돌아와서 차분히 수사를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실 고발장이 접수된 지가 며칠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치지만 야권에서는 당장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나래 씨 주사 이모 같은 경우는 득달같이 출국 금지를 하더니 김경은 출국을 허용하느냐. 그리고 관련된 인사들,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인사들은 전원 출국 금지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 보시기에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이번 조치 좀 적절했을까요? 자, 이 사건이 처음에 보도된 게 12월 29일입니다. 작년도 12월 29일 날 이 녹취록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 당일 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바로 고발장을 냈어요. 예. 근데 이제 31일 날 서울 공공수사대가 이 수사를 이제 맡게 됐죠. 보통 이런 좀 중요한 사건들이 만약에 검찰이 정상화 있었다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인의 어떤 금품 수수가 있었고 또 거기에 현역 의원이 등장하고 네. 그렇다면 아마 검찰 같으면 바로 법무부에다가 출국 금지를 요청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사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증거인멸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초기 수사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증거인멸할 시간, 그다음에 서로 말 맞추는 시간, 이런 것들을 최소한 줄이는 게 수사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 초동 수사 때 사실은 이런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검찰은 보면 바로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출국 금지 이 조치는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경찰이 한 수사를 보면 이미 이 사건이 이슈화되고 신문에 다 난 이후에도 별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왜 아들 보러 갑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결국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기 위한 거 아닌가? 국내에 있으면 운신이 힘들잖아요. 경찰이 네.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예. 일단 떠나서 뭔가 어떤 상황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좀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 우리가 만약에 녹취록이 없었다면 저런 주장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수사가 됩니다. 예. 근데 녹취록이 다 있잖아요. 이 녹취록이 왜 있었냐 하면 그 녹취를 하기 전날 이미 강선호 의원이 김병희 의원한테 이야기해서 1억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자, 김병희 의원이 자, 내 사무실로 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게 녹취가 된 겁니다. 이미 근데 하루 이게- 전에 들었던 거고 찾아왔을 때 녹음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돈 받아서 하루를 지난 거예요. 근데 뭐 바로 돌려줬다고요? 바로 돌려줬다는 거는 주는 즉시 돌려주는 게 바로 돌려준 거잖아요. 네. 왜 하루를 넘겨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일단 이 수사는 제가 볼 때는 경찰의 어떤 이 초동 수사, 지금 사실은 강선우 의원에 대한 증거 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아직 지금 뭐 압수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일단 보좌관 조사도 이제 처음 시작인 그렇죠. 이제 겁니다. 보좌관 수사하고. 그럼 예. 강선우 의원한테는 지금 휴대전화 다 지우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허용한 거예요. 이래갖고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딴 사건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처음에 이 며칠, 지금 벌써 이 사건 처음 난 게 12월 29일입니다. 오늘 지금 1월 6일이잖아요. 벌써 시간이 일주일 좀 넘었어요. 그러면 이미 증거인멸할 건 다 인멸한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조치가 늦어졌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점점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본인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면서도
이번 일은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는 뭐 이 외에 다른 일이 없다라고 믿고 있고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예상을 해서 할 수는 없죠. 이거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시스템에 에러가 난 게 아니고 휴먼 에러다.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의 일탈이다. 계속해서 지금 개인 일탈이라고 거듭 정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김진욱 특보 이게 국민들이 좀 믿어야 될 텐데요. 휴먼 에러다. 이게 민주당 내부에는 좀 공감대가 있는 분위기인가요?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의 운영자가 허점을 찾아내서 그 허점을 이용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그런 부분인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이 공천과 관련된 시스템은 아마 한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 과정들을 업데이트해 가던 과정에 있었고 예. 아마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6월 지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경선 방식, 그 방식이 도입된다면 이런 그 에러는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 상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 예상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특정하게 마음을 먹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사각지대를 찾아내겠다고 하는 사람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뭐 도둑 하나를 10사람이 지킬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이 당의 시스템도 그동안 그런 허점들이 일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으로 이 과정들을 몰아가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 뭐 봐주기다, 너무 지금 이 사실상 방치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경찰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고 또 김경시 의원도 미국에서 곧 귀국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받겠다, 뭐 협조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 말씀을 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장관 후보자 있을 때 갑질 의혹이 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동지니까 이거는 같이 맞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비를 함께 맞겠다. 그렇죠. 이거는 휴먼 에러인가요? 시스템 에러인가요? 예. 그러니까 헷갈리네요. 그리고 네. 공천관리위원이 자신과 지역구에 관련된 거는 발언할 수 없는데도 이 사람 공천 줘야 된다고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예. 아니 1억 원 받았다는 사실을 당시에 김병기 간사도 다 알았는데 다 넘어갔잖아요. 공천했잖아요. 휴먼 에러입니까? 시스템 에러입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휴먼 에러냐 시스템 에러냐 답을 좀 주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